안녕하세요. 건강 이슈의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주인공인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죠. 그녀는 엄청난 양의 판례와 조문을 달달 외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지만 사회성이 떨어지고 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이 점점 성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논문을 뒤져가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자폐인인데 지능에 이상이 없고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경우 40%에서 지능 저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자폐인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서번트 증후군과 일반 자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가 먼저 이 논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즉 사회성이 결여된 발달 장애에 속합니다.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환경 요인과 유전자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테면 뇌발달에 관여하고 있는 FXMR 유전자의 손상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또한 EQ, 7Q, 15Q, 16P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40%의 자폐증에서 보이는 자폐 유전자입니다. 자폐 유전은 일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가 높고요. 자폐 가족이 있는 경우는 확률이 50%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전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자폐 관련 유전자의 종류는 8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출생 전에 임신 중 감염이나 약물 사용, 임신부의 건강 상태, 그리고 출생 시에는 태아합병증이나 조산, 또 출생 후에는 모유 수유, 공기 오염, 항생제 섭취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 2018년 논문에서는 일반 자폐인과 서번트 증후군 자폐인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자폐증에서 왜 서번트 증후군이 나타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서번트 증후군 환자의 능력은 미술, 수학, 음악, 달력 계산, 기억력 이런 분야에 있는데요. 이 연구의 서번트 증후군 환자는 수학적인 능력 5명, 기억력 5명, 절대음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명의 서번트 증후군, 30명의 일반 자폐인, 그리고 28명의 정상 대조군을 비교해 봤는데요. 위에 차트를 보면 서번트 증후군과 일반 자폐인의 AQ,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지수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서번트 증후군이 정상과 지능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대신 세부적 항목에서 서번트와 일반 자폐인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재능에 있는 자폐인의 경우 좀 더 심한 강박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시간이 더 걸리거나 그림을 볼 때 세부사항이 맞는지 틀린지, 숫자 계산에 있어서도 이게 오류 없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한다는 것이죠. 또한 수학 능력, 공간 능력, 체계화 능력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폐인들은 일반인보다 감각 감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의 설문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자폐인들은 시각, 청각, 촉각이 너무 예민해서 일반인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고 하죠. 또 이러한 감각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거나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자폐인의 감각 이상이 오는 이유가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더 강한 자극으로 뇌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극들이 함께 매핑이 되어서 동시에 들어오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번트 증후군의 경우 공감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새로운 달력 계산 방법을 알려주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서번트 증후군 환자의 경우 일반 자폐인보다 대답을 하는데 5초 정도 더 느렸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이 이유를 강박장애와 연관을 짓고 있는데요. 서번트 증후군의 경우 강박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자폐인보다 이 정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더 걸려서 그만큼 대답 속도가 늦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연구를 보면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이나 다른 자폐인보다 더 즉각적인 이점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서번트 증후군의 이 엄청난 재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제한된 관심사와 반복된 연습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강박적인 연습은 일반적인 재능과 지능을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이러한 노력에 공감각이라는 특별한 재능이 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앞에 고래가 떠다니기도 하고 법전이나 서류들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을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과 같이 느껴지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인 경우에 공감각은 문자, 숫자, 요일 같은 언어에 색깔이 덧 입혀지는 시퀀스 색깔 공감각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감각은 인류의 4%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다 유전이에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공감각은 심상성 공감각과 감각 표출형 공감각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심상형 공감각은 이 축두엽과 해마를 사용하는 상향식 메커니즘으로 상상으로 공감각이 발현됩니다. 감각 표출성 공감각은 두정엽과 전두엽을 사용한 하향식 메커니즘으로 실제 촉각과 시각을 느끼게 됩니다. 우영의 생각, 상상 속에서만 고래가 보인다면 이거는 심상형 공감각이고요. 실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만져진다면 이거는 감각 표출형 공감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서번트 증후군 환자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연구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를 배우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폐 스펙트럼 천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논문 속에 나오는 LP라는 남성은 숫자, 문자, 요일, 월 이런 거에 색깔을 느끼고요. 소리, 감정, 인물에 대해서 질감과 모양을 느낍니다. 일테면 알파벳 R은 단단한 문자라서 검은색으로 느끼고요. H는 부드러운 단어로 흰색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또 음악의 재생 목록을 계곡이나 언덕으로 느끼고요. 이 재생 목록이 지나가는 거를 풍광이 지나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는 스페인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영어에 유창하고요. 라틴어를 이해하고 러시아어, 카탈루나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공감각은 해마를 더 자극을 해서 기억이 더 오래 남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의 뇌를 시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각 영역인 후두엽, 그리고 감각을 느끼는 축두엽, 기억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데 핵심적인 부위인 해마의 연결성이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거죠. 즉 드라마 속 우영우 변호사의 특별한 재능은 강박장애, 그리고 공감각, 제한된 관심사, 그리고 시간과 노력의 총합인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이 이러한 자폐 증상은 치료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논문을 보면 자폐 증상 완화에 장내 미생물의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자폐 환자의 70%는 위장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또 많게는 76%에서 장 투과성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가족들도 같이 증가되어 있어요. 이런 특성들은 일반인한테는 보여지기 힘든 특성들이거든요. 자, 미주신경의 90%가 장애에서 올라가는 구심성 미주신경이기 때문에 장애 상태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 투과성이 증가하면 LPS가 혈액을 타고 올라가서 뇌의 BBB를 뚫고 신경 독성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 자폐 스펙트럼 환자를 보면 혈중 LPS 농도가 높고 뇌의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재미난 연구가 있었는데요. 임신한 쥐에게 LPS를 투입을 하면 자폐 유전이 생겨서 자폐증 쥐가 태어난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은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신경 발달 상태에서 장내 미생물이 변화하게 되면 유전자를 키거나 끌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800개의 다양한 유전자들이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유전자를 키고 끄는 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특정 식단이나 장내 분변 이식이나 미생물 이식 같은 치료를 활용합니다. 혹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컬메이시아 균주가 우리 몸의 유익균이고 또 한약이 이런 유익균을 늘린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한약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우리 장내 미생물이 유리한 쪽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자폐인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번트 증후군의 그런 재능들이 타고난 것이 아니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자폐인들이 겪게 되는 대인관계 문제나 위장장애에서 장내 세균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또 건강한 식단과 한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오늘 주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흥미로우셨을까요? 저는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내용이 어려우셨겠지만 주변의 자폐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끝.